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트럼프는 대선 전부터 미국을 또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선거 구호를 외쳐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선된 이후 수많은 행정명령을 내려서 미국을 강하게 만들고자 행동으로 옮기고 있죠. 오늘은 그 방법 중 하나인 금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는 사우디에게 국제유가 인하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유가가 내려오면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내려달라고 요구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때 당시 먼저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나서 연준에게 금리 인하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최근 5년간 국제유가 차트입니다. 다보스 포럼 이후 국제유가가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7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에는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전히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전히 인플레가 높기 때문에 연준은 이번 연준 회의 때 기준금리를 동결시켜버렸습니다. 게다가 성명서에서 2% 물가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문구도 삭제해버렸네요. 그만큼 인플레이션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연준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금리를 내리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이유와 과정이 어쨌든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요구했고 파월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파월은 나중에 금리 인하는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강력하게 한마디를 할 필요는 있었을 거라 봅니다. 말이라도 해놔야 나중에 잘 반영될 수 있겠죠. 이번에 파월이 금리를 동결하자 트럼프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롬 파월과 연준이 자신들이 만든 인플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너네들이 인플레이션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금리를 높게 유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애초에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미국 에너지 생산 활성화, 규제 완화, 국제무역 재조정, 미국 제조업 재부흥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 미국을 더욱더 다시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가를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더욱더 좋게 만들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무언가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가 지속적인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준이 은행 규제와 관련해서 형편없는 일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재무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노력을 주도할 것이며 모든 미국 국민과 기업을 위한 대출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25년도 올해 나온 기사를 보겠습니다. 2025년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국채 물량이 상당한데 단기채 비중이 크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단기채 위주로 발행하면서 돈을 땡겨 썼기 때문이죠. 국채라는 것은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바이든 정부에서는 만기가 짧은 단기채 위주로 돈을 빌렸습니다. 아무래도 장기로 돈을 빌리면 사람들이 잘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단기로 돈을 빌려서 이 돈을 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돈 좀 빌려줘, 1년 후에 갚을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돈 좀 빌려줘, 30년 후에 갚을게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 것인가요? 아무리 상대방이 신용도가 높다고 해도 30년 후에 돈을 돌려받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강대국인 미국이 1년 후에 돈을 갚는다고 하니까 많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술술 빌려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국채 만기가 짧으면 빨리빨리 상환을 해야 하니까 여간 성가신 게 아닐 겁니다. 이러한 단기채를 조금 더 만기가 긴 채권들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도 단기채들은 점진적으로 5년에서 10년 만기 채권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야 미국도 안정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은행들의 규제 완화입니다. 바이든은 단기채 중심으로 미국을 성장시켰다면 트럼프는 이제 단기채는 물론이고 중장기 채권들을 모두 활용하여 미국을 또다시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SLR 규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에 가해진 규제인데요. 총 익스포저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을 3%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은행은 자기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금, 회사채, 국채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로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규제하지 않으면 은행 부실을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러한 규제를 둔 것입니다. 너네들 이런 것들 투자해도 되긴 하는데 이러한 투자 자산 대비 너네 자기 자본을 3% 이상 꼭 유지시켜야 돼. 이러한 규제를 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 국채를 총 익스포즈에서 일시적으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국채는 투자 상품이 아니니까 국채는 마음껏 사도 돼. 요즘 코로나로 경기가 어렵지. 재무부에서는 앞으로 국채를 많이 발행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많이 사도 국채는 SLR에 포함시키지 않을게. 이렇게 말해주면서 미국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트럼프는 이것을 건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코로나 때처럼 트럼프가 국채를 총 익스포즈에서 또다시 제외시켜 놓고 재무부에서 국채를 찍어낸 이후 은행들에게 국채를 매수하라고 압박을 가하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은행 규제가 완화되면 바이든과 옐런이 뿌려놓은 단기채 물량을 중장기채로 전환시키면서 국채 물량 문제도 소화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여 미국 경제를 또다시 강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일타쌍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미국 경제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운영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채를 발행해야 기존의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상환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채를 발행해야 이 돈을 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채를 사주기 위해서는 단순히 은행을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달러 가치를 더욱더 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미국 자산을 사기 위해 달러로 환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달러가 비싸지면 이제 비싸니까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전자산이고 기축통화인 달러가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러한 불안감에 더더욱 매수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되고 있는 브릭스를 향해서 너네들 CBDC 이런 것들 만들어서 달러 대체를 시도하면 브릭스 국가에게는 100% 관세를 때릴 거야. 그러니까 달러를 얌전하게 이용해. 다른 거 쓰지 마. 이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외견상 적대적인 국가들이 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만들거나 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를 밀어주려고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달러만 쓰라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관세를 때리고 있습니다. 2월 첫째 날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게는 25%의 관세, 중국에게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미 2월 1일이 지났으니 관세가 부과되고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관세는 점진적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유럽에 대해서는 유럽은 우리를 매우 나쁘게 대우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관세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자기 나라 화폐를 약세로 만들고 상대적으로 달러를 강세로 만들어 버리죠. 트럼프는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더욱더 강세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국채를 더욱더 발행시키기 위해서 강달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약달러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다가 약달러로 전환을 시키긴 시키겠지만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안정적인 국채 발행을 위해서 어느 정도 달러 강세는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부과된 관세는 1940년 이후 가장 높은 관세라고 블룸버그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80년 만에 가장 높은 관세를 때려 맞는 것입니다. 트럼프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봐요. 그렇지만 일단은 강달러를 위해서 무리한 정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취임식 전후로 달러가 어느 정도 약세로 돌아섰지만 다시 달러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외치는 약달러 정책에 따라서 향후 달러 약세는 일시적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세적인 달러 강세의 흐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미국도 결국에는 버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